고생코아 안녕하세요. 고인생존기의 김BT입니다. 화요일 어느덧 퇴근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럼 오늘도 우선 고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막노동 고등어 그리고 고등어와 관련된 인물과 코인생존기 팀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는 어떤 법인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은 그럼 시장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들 알 수도 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물가, 이거는 사실 코로나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코로나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더욱더 과거로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위기나 뭐 어떻게 좀 힘듦이 생겼을 때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꽤나 장기간 이어져 왔죠. 양적 완화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돈을 찍어서 나눠준 것들이죠. 뭐 결정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양적 완화로 물가 상승에 정점을 찍긴 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얼추 작년에 CPI가 최대치 9% 이상까지 올랐으니까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내 돈이 1년 후에 9%가 늘지 않으면 내 돈은 나는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내 돈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자, 근데 슬슬 미국은 이제 정신을 차려 갑니다. 이 미친 물가를 일시적이다라고 발언했던 미국과 파월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미친 듯한 속도로 긴축을 시작합니다. 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해버리죠. 거진 1년 만에 4.75%의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제 뭐 금리가 오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하면서 금리가 올랐을 때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타격이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뭐 어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무진장 빠르게 올랐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이 정도 속도는 정말 드문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빠른 긴축과 금리 인상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은행 위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죠. 하지만 미국은 이게 그대로 터지게끔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 관계와 국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이미 막을 수 있는 방법 다 생각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작년 CPI YOY가 최대 9%가 넘었었습니다. 이제 결국 작년 대비 오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CPI YOY 수치는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아마 9%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쯤부터는 작년에 이미 9%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낮게 찍힐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이 원하는 2% 물가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네. 자, 이 부분은 역시나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엄청난 물가와 싸우고 있는 미국, 이런 과도한 긴축을 통해서 미국은 소비를 잡아버려서 물가를 강제로 내리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야 되는 이자가 많으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이제 막 허리끈을 막 졸라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나요? 금리를 올렸으니까 경제가 박살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뭐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엄청 강한 고용시장에 일단 어려움이 플러스 1이 되었던 거죠.
사실 과거 너무 높았던 물가로 단기간 물가는 조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들이 보는 지표 중에 한 가지는 낮아졌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는 바는 금리 동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동결이 되면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것이고, 일단 금리를 그만 멈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에겐 피봇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선생님, 어제 ISM 지표가 매우 낮게 나오면서 미국 실물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와 주가 혹은 뭐 비트코인의 가격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산들이 하락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속 지키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금리 동결 및 인하를 기다리며 홀딩하는 부분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75bp면 사실 많이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에 동결일지 25bp 추가 인상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25bp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시장은 야, 이 진짜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 여전히 호재성 이벤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 오겠죠. 이렇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들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장은 금리 동결로 인한 상승을 생각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로 보았을 때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금리 동결과 동시에 이 고금리가 얼만큼 장기간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아닌 이상 빠르게 금리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스탠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한 번의 모습으로 세계적으로 쪽팔림을 당한 미국입니다. 이것과 같은 행위를 두 번 경험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 버리죠. 네, 매일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빠른 대응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조만간 금리 동결로 혹은 뭐 마지막 25bp 상승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으로 인하여 상승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팔지 않습니다. 여전히 꿋꿋하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